성과 없이 바쁘기만 한 당신을 위한 시간 관리 스킬. 고도 토키오 지음, 김현영 옮김, 타커스 출판. 머릿말. 일주일에 10시간이라고 1년에 2억 원을 버는 비밀은? 나는 현재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집에서 만 1살이 된 아들을 돌본다. 또한 청소부터 빨래, 쓰레기 버리기, 소모품의 재고 관리까지 가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를 몸소 체험하는 중이다. 가사도 해야 하고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들도 있어서 나는 나만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내가 하루 중에 업무를 보기 위해 쓰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나의 연수입은 2억 원을 밑돈 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내가 전략적으로 일상의 습관을 바꾸어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나는 샐러리맨으로 직장에 들어가 조직의 일원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경영자로서 조직을 통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서 가사와 육아까지 맡고 있다. 나는 생활 방식이 바뀌고 하는 일이 달라질 때마다 항상 그에 맞춰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시간을 쓰는 방법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그 시간의 누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판단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뜻한다. 만약 페이스북을 하느라 1시간을 소비했다면 그 1시간 동안 해낼 수 있었던 다른 일을 버린 꼴이 된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정은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과 같고 이 결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즉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한다. 누적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의 축적을 말한다. 만약 3년간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이직의 선택 범위가 넓어질 테고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나은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영어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3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누적이다. 3년은 지나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 똑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누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사람. 저마다 가치관이 다를 테니 어느 유형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자기 앞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쁘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거나 새로운 능력을 꽃피울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삶을 더욱 재미있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는 이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원하는 인생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단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라, 빠르게 일을 처리하라. 이런 조언들은 물론 옳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첫 번째 시간 관리 스킬.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아무런 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에 대비해서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훅 날려버릴 방법을 마련해두자. 예를 들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보자. 세상 어디에나 자기중심적인 데다가 만나기만 하면 불쾌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은 나의 성장이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적절히 차단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떠오르면 즉시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야. 생각하지 말자. 하고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논쟁에서 졌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탓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짢은 채로 찜찜한 채로 지내면 그때 이렇게 반론할 걸, 그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반론이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이럴 때는 고소장을 작성해보자. 물론 실제로 고소하라는 말은 아니다. 고소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장하지 못했던 점, 충분히 말하지 못해서 답답한 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반론 등을 전부 토해내는 것이다. 블로그도 좋고, 노트도 좋고, 메모장도 좋다. 어디에든 자신의 생각을 모조리 털어내고 나면 답답함도 풀리고 기분도 전환되어 지금 해야 할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글로 적으면 머릿속에 쌓인 안 좋은 감정의 찌꺼기를 뱉어낼 수 있다. 두 번째, 시간관리 스킬. 남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리라는 기대를 버린다. 앞의 글에 이어서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현명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 아니,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노라는 감정은 상대방이 내 기대에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할 때 주로 일어나곤 한다. 상대방이 상사든 부하든 가족이든 친구든 마찬가지다. 그가 내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다. 일을 할 때는 상대방은 어차피 타인이다. 나의 기대대로 움직일 리가 없다.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자. 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한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나를 위해 해야 한다. 남을 위해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즐거워서, 내가 기뻐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간 관리 스킬 세 번째. 물건을 너무 늘리지 않는다. 집에 옷이 너무 많으면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고 계절에 맞춰서 옷을 정리하는 품을 들여야 하고 드라이 클리닝 비용도 늘게 된다. 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것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정리해야 하는 등 집안 청소나 정리 정돈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한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집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집세를 내는 꼴이 된다. 물건이 늘면 그것을 찾고 꺼내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늘어난다. 그런 일을 하는데 하루에 10분만 쓴다고 해도 1년이면 60시간, 30년이면 75일치의 시간을 빼앗긴다. 그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건이 줄면 이러한 수고와 시간도 준다. 가능한 한 보유하는 물건의 수를 줄이는 것이 시간을 창출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나 역시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계절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미련 없이 버리고 낡은 티셔츠는 여름 잠옷으로 사용한다. 양말은 똑같은 것을 5켤레 구입해서 구멍이 나면 그것만 버리고 남은 것을 돌려가며 신는다.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입어야 하는 양복은 한두 벌만 남겨두고 넥타이도 필요한 몇 개만 두고 모두 버렸다. 나는 너무 낡거나 보풀이 많이 일어서 입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새 옷을 사는데 빈도를 따져보면 몇 년에 한 번 꼴이다. 평상시에는 거의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 본래 갖고 있는 옷의 수도 적고 그 종류도 평상복, 캐주얼 외출복, 예복, 세 종류뿐이다. 그러다 보니 옷장 안의 풍경이 1년 내내 똑같아서 굳이 계절마다 옷을 정리할 필요도 없다. 세탁소는 벌써 몇 년째 이용하지 않았다. 신발은 양복이 맞는 구두가 3켤레, 캐주얼 신발이 2켤레, 운동화가 1켤레, 평상시에 편하게 신는 신발이 1켤레, 모두 7켤레다. 그래서 무엇을 신을까 고민할 일도 없고 신발장 안도 깔끔하다. 내가 비교적 많이 구입하는 것은 책인데 어지간히 감명을 받지 않은 이상은 읽은 후에 바로 중고 서점에 내다 판다. 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구입하면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